김태현의 정치쇼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현재 탄핵심판을 두고 여당은 어떤 입장인지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인 김대식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대통령의 최후 변론. 예. 이게 앞으로 있을 전국에 뭐 큰 변수가 되고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참 기각이 돼도 걱정이고 인용이 돼도 걱정이고 참 이게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되는데 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금 양분화가 돼가지고 참 걱정입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좀 안정하고 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뭐 정부, 국회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똑바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최후 진술이잖아요. 예.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이죠.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대통령 본인만 지금 아는 거예요. 예. 희망사항이지만은 일단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사과를 해야 된다. 예.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책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조사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명령에 의해서 이게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장수로서 예. 내가 모든 책임진다. 예. 우리 나를 따르는 뭐 부하라는 말을 표현하면은 그렇지만은 나를 따르는 모든 이런 분들은 용서를 해라. 이런 좀 메시지가 가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세 번째 희망사항은 지금 이게 지금 이 대통령 중심제 완전히 일극 체제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좀 혼란이 왔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좀 굉장히 좀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하나도 여당에서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또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해도 이 추진을 할 수가 없어요.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래서 이제 헌법 이거를 좀 개헌이요. 개헌을 통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좀 내서 좀 주면 좋겠다는 거 희망사항이고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을 좀 시대 정신에 맞게끔 통합의 메시지를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그 통합의 메시지라는 거는 어떤 결정이 나도 승복하고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층에게도 내가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이 결과에 승복하고 뭐 이렇게 저항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하겠는데 그거는 이제 뭐 우리 대통령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했던 것이 공수처가 됐든 헌법재판소가 됐든 어떤 곳이 됐든 간에 정말 정상적인 헌법에 맞춰서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을 했더라면은 이런 부분에 우리 국민이 누가 그거를 납득하지 않겠어요. 자, 이런 부분을 걱정하고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 전체가 지금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의 메시지를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다. 의원님, 희망사항 세 번째가 개헌이잖아요. 권력구조 개편. 그 개헌에 대통령의 임기 단축 이것까지 포함시키기를 희망하십니까?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당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최근 그제 이제 그 얘기가 처음 보도가 되고 어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탄핵을 면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방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임기 단축 개헌 이거 없다. 이렇게 이제 변호인들은 얘기를 했거든요. 대통령과 지금 제일 접촉을 많이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의원님처럼 이거 임기 단축 개헌을 했으면 좋겠는데라는 희망사항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을 예.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변호인단의 생각일 수도 있고 예. 대통령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대통령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지도 않고 변호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난번처럼 그렇죠. 석동현처럼 이상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도 않았는데 본인 생각을 내는 거 또 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회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것이 참 국민들로 배서 설득력을 갖느냐 예.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 희망사항에다 넣어보는 거예요. 왠지 지금 의원님의 희망사항을 쭉 들으니까 네. 의원님이 희망과는 반대로 만약에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를 냈을 경우에 대한 후폭풍 이것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맞습니까? 그거는 오늘 이제 그 메시지 나오고 다음 출연했을 때 그걸 한번 보면은 예. 어느 정도 예. 그게 맥락이 짚어지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어쨌든 대통령 예. 변호인들은 선을 걷는데 계속 당에서는 그래도 임기 단축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는 당에 어떤 고충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고충이 있죠. 지금 예. 현재 사실은 우리가 이제 야당 탓만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이게 야당보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정부에서 뭔가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그리고 야당과 정말 협치 그다음에 야당을 포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도 없지는 않아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전체로 한다고 하면은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의 하나로서 예.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좀 넣어서 해주면은 국민 통합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예. 만약에 그 희망과는 다르게 대통령이 지난 12월 10일 당화처럼 강한 메시지가 내면 당으로서는 재앙입니까?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죠. 예, 굉장히 왜냐하면은 예. 국민들이 대다수 국민들이 지금 현재 탄핵 인용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잖아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중도층에 가 있는 예. 이런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탄핵이 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당에 좀 앞길을 열어주는 좀 당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이거잖아요. 희망사항은. 그렇죠. 그거는 예. 우리 당으로 봐서는 그런 메시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인용이 되든 탄핵이 되든 이거는 헌재의 시간이고 예.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아니고 예. 우리가 또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헌재에서 저는 늘 강조하지만 법률적 헌재의 양심을 걸고 예. 명예를 걸고 예. 이번에 판단을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앵커께서 어떤 것이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희망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의원님, 예. 그동안 사실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입에서 헌재의 평양성,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야권에서는 혹시 불복을 위한 빌드업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비판도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헌재의 판결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당의 지도부의 기류가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있던데 맞습니까? 아니 기류는 이거 일관된 기류였어요. 그거는 예. 국회의원 개개인의 누차 말씀드리지만 개개인의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중진이 됐든 초선이 됐든 간에 예. 자기의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예. 판단이 나오면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것을 좀 기류가 바뀌었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봅니다. 예. 의원님 결국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기각되면 대통령은 그냥 직무 복귀하는 거니까 그냥 가면 되고 예. 인용이면은 조기 대선 준비하니까 당은 그 바빠질 건데 조정훈 전략기획특위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의 대응 전략은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 기각됐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나오든지 봐야 되기 때문에 기각에 무게를 두고 전략을 준비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일반적인 생각과는 좀 반대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이 조정훈 제가 이제 전략기획부총장은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보고 미리서 조금 어떤 그 내부적으로 의견된 게 기자들한테 조금 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수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러면 의원님 기각됐을 때 뭘 기각이 준비해요? 됐던 인용이 됐던 간에 우리 공당으로서는 예. 365일 준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정책을 준비하든 뭘 준비하든 예. 준비하는 겁니다. 예. 굳이 뭐 여기서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SBS 나와서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내일 선거를 치러도 조기 대선을 치러도 우리는 다 준비가 돼 있다. 예. 우리가 집권당의 보수 여당으로서는 그게 꼭 무슨 이게 기각이 되고 인용이 된 예, 예.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1년 365일 정책 플러스 만약의 수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 우리가 이제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우리의 이제 이 여당으로서의 희망사항은 기각이죠. 그렇겠죠. 기각이죠. 예. 그러나 이게 기각이 됐든 또 인용이 됐든 예. 그 만약에 모수를 만약을 대비해서 그거는 착실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인용됐을 경우 조기 대선 판이 열릴 경우에 대한 준비도 물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물 밑에서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365일 우리는 공당으로서 상시 어떤 준비 체제다? 상시 준비 체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기각됐을 때를 준비를 대비한 전략을 짜고 있다는 거 뭐예요? 기각되면 그냥 대통령 돌아오면 되는 돌아오면 거예요. 되죠. 근데 뭘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이? 기각돼서 조정훈 의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예. 기각이 되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겠죠. 국민 통합을 우선해야 된다. 여야와 협치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국민에게 정중한 사과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요? 대미 관계라든지 여러 예. 국제 정세 이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다 이제 준비하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태균 특검법이요, 의원님. 예. 이거 지금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제 밤에 시사인이 단독 공개한 명태균 씨하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 육성 의원님 들으셨죠? 방금 내가 여기 방송 오기 직전에 들었습니다. 예. 예. 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그 공천을 가지고 대화했다라는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동안 계속 있었는데 예. 실제로 김건희 여사 육성 공개된 건 처음이거든요. 예. 이거 당으로서는 만만치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이게 지금 더 좀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예. 상당히 걱정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예. 그리고 그동안 이제 육성이 공개된 적은 없고 지금 지금 시사인인가요? 그래서 지금 공개가 됐는데 요 상황을 예. 정말 더 면밀히 좀 분석해서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마치 또 야당에서 명태균 특별법을 내놨어요. 예, 맞아요. 이제 이런 와중에 이게 지금 참 혹이 하나 더 생긴 예. 꼴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의원님에게 이거 질문 드리는 게 좀 죄송하기도 한데 예. 당시에 당선인은 예. 지금 뭐 공천 개입이 뭐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법에 걸리네 안 걸리네 이슈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당선인의 부인인 여사가 공천 과정에 왜 등장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이거 권성동의가 윤한홍이가 반대하지요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은 이거 무리한 공천이라고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는 권성동의가 윤한홍이가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왜 이 공천 과정에 등장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당선인도 아니고 부인이. 그게 예. 상당히 참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예. 일이 없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는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정치적인 경험 예. 이런 것이 좀 많이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여기서 이제 권성동과 이제 윤한홍 의원이 반대한 거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면 그건 명태균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한 겁니다. 오. 그런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참모들의 예. 그때는 이제 참모였잖아요. 이 두 분이 예. 그런 참모들의 이야기를 좀 잘 들어주고 예.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꼭 굳이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봐라 하든지 예. 권성동이를 만나봐라 하든지 윤한홍이를 만나봐라 하든지 뭐 이런 그 우회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여사께서 그렇게 직접 하는 것은 참 예. 순수했다.
너무 경험이 없었다. 예. 이런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제 녹취를 들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예. 한번 답변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이 중도층과 멀어졌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오늘 진짜 조선일보 보니까 중도층도 멀어진 것뿐만 아니라 보수층의 결집도 좀 느슨해졌다. 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집이 강했는데 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당으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 제가 이제 여의도 연구원장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론조사 이거 제가 이제 로데이터를 봤어요. 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예, 거. 최근에 예, 나온 예, 예. 로데이터를 보니까 예. 확실히 민주당 쪽으로 간 거는 맞아요. 중도층이. 예, 중도층이 간 거는 맞아요. 그럼 보수의 결집 느슨해진 것도 맞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여론조사라는 것은 예. 과학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 신뢰합니다. 예. 신뢰한데 다만 지금은 이게 흐름도를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주당은 이미 벌써 대선 준비를 돌입하고 이재명 대표 행보를 한번 보세요. 예, 예. 이미 대선 후보가 된 거예요. 예. 우리는 메시지가 명태균도 메시지가 나가야 되고 이재명 그것도 나가야 되고 예. 또 여사 나가야 되고 대통령 그것도 나가야 되고 이 메시지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게 결집이 확실히 느슨해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행간을 읽어야 되냐면은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자 어떤 대선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느 후보에게 지지할 것이냐 예. 민주당 37% 예. 국민의힘 34% 예. 오차 범위에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나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예. 19%가 넘는 이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겁니다. 예. 그것이 중도층, 무당층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도 싫고 저 국민의힘도 싫고 한번 지켜보자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예.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서 꼼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틈을 파고들겠다. 그러면 그 무당층을 땡겨올 수 있는 뭔가 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미책은 이제는 이제 후보들이 이제 만약에 조기 재선이 있을 경우 네. 후보들이 나와서 후보들이 던진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메시지가 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에 예. 예,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 그 흐름도를 보면은 이거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예. 단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시지가 저기는 하나로 예. 이렇게 집약이 되고 뭐 우양우도 갔다가 자양자로 갔다가 또 비상 깜빡이도 켜고 갔다가 이런 부분이지만 우리는 이런 메시지들이 이런 것이 굉장히 분산됩니다. 아스팔트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지. 저 또 예. 다른 종교단체 거기에서 모임도 지켜봐야지. 여의도도 가야 되지, 광화문도 가야 되지. 가마도 가야 되지. 또 예. 헌법재판소도 가야 되지. 이런 알겠습니다. 부분들이 예. 분산이 되기 때문에 아. 느슨해진 이거로다. 이거를 한번 제대로 행간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금 김대식 의원이 언급하신 여론조사는요.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7일에서 19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김대식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